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상대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그런 이제 매파적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시장이 잠시 하락했지만 그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다소 이제 좀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김으로 해서 시장은 특히 이제 그 나스닥에 있는 그 기술주,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플러스 0.39%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출발은 미국 시장 비슷하게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가 하루 종일 이제 계속 됐어요. 뭐 끝날 때 조금 줄기는 했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도 오늘은 재미난 게 이제 금융 투자는 조금 사고 연기금은 계속 팔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2천억이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매도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밀리면서 지수가 하락권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장 끝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4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86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34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8.54포인트, 어제보다 0.4%가 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코스닥은 출발부터 0.6%가 넘게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건 또 기관의 매도 우위가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지속이 되면서 중간에 마이너스 0.7% 이상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 설립을 허가했다는 건으로 이제 좀 급락했던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이제 랭크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회복하면서 일단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이제 장중에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끝날 때는 뭐 매수 우위로 소폭이지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8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263억을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개인은 138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8.04포인트, 어제보다 0.71%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일째 계속해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그 저점이 자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615 어제 이제 그 걸려있던 그 10일도 오늘 이제 밑으로 이탈해서 조금 다소 부담 생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긴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회복 강도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코스닥은 10일 2평을 겨우겨우 그냥 10일 2평에 갖다 붙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빨간색인 이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어요. 위아래로 다 이제 꼬리가 다 달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곧바로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이제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은 오늘 1280.50원으로 다시 2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좀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497억 원 순매수했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다 팔았어요. LG화학 51억 순매수, 삼성 SDI 174억, 현대차 79억, 기아 24억, 네이버 197억. 이게 답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이렇게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네이버뿐이 없어요. 네이버 기관이 한 20억 순매수
했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243억 순매도하고 SK 하이닉스만 107억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LNF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에코프로만 샀어요. 169억을 에코프로만. 그 에코프로 BM은 281억 순매도했고 LNF는 61억 순매도했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세 종목 다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BM 250억 순매도, 에코프로 337억 순매도, LNF 465억 순매도 이렇게 세 종목 다 팔았고 개인은 다 샀어요. 에코프로 BM도 524억, 에코프로도 186억, LNF는 55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JYP는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또, 오늘도 28억을 또 샀네요. 오늘은 어차피 시작부터가 그랬으니까 미국 시장의 반도체 때문에 시장이 아침에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온 거니까 그런 게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반도체, PCB, 그 플렉시블 PCB 또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일체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엔비디아 또 인텔 이런 거 다 4% 넘게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1.5% 이렇게 됐으니까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1분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 발주는 좀 이제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반등을 기대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판, 부품, 소재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각되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 어제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금 과잉 반응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오션인가요? 이게 약간 이상한 게 중국 기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독일이랑 합작한 독일 기업이라기도 뭐하고 좀 하여튼 애매한데 이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진출을 허용한 거의 영향이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후속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인데, 이거는 이제 2차 전지에 양극박에 알루미늄 박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도 물론이고, 나트륨 배터리 이런 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알루미늄 양극박 수요가 올해는 한 13만 5천 톤 정도인데 이게 내년 후년 2025년에는 47만 5천 톤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짚어보면 그냥 미국은 미국 시장대로 또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대로 일단 그동안 그렇게 얘기 많았던 이제 10번 연속 금리 인상하고 이번에 이제 동결하는 이 건을 이제 시장이 각자 나름대로 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보면 참 재미납니다. 시장이 참 재밌어요. 왜냐면 어제 연준은 이제 이번에는 동결하지만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동시에 얘기를 한 거죠. 또 그걸 또 점도표가 연말 금리 전망치를 5.6%로 나타내주면서 더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넘어가지만 하반기에 금리 추가적으로 올릴 거야. 이렇게 이제 좀 매파적 기조를 유지를 했죠. 공식적으로 연준 FOMC는. 그러자 이제 미국 시장이 그때 좀 출렁였어요. 그거 발표될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게 본의 아니게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들켜버렸어요. 시장한테. 그 이제 제일 그걸 느끼게 했던 게 뭐냐면 스킵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번에 넘어간 거 스킵. shouldn't be called skip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킵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갑자기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도 영어 오랫동안 배우고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이 스킵 뭐 그게 뭐지? 이래서 막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스킵이 아니면 펄스인데 이게 스킵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랍니다. 스킵은 동결 후에 다시 올릴 수 있다. 금리 동결하고. 근데 펄스는 동결 후에 연이어서 동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영악한 주식 시장이 요걸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요 틈을 파고든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 인터뷰할 때 다시 주가가 딱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거는 뭐 지방은행이 다시 이제 그 위험성이 대두되고 막 이러니까, 그쪽은 뭐 어쩔 수가 없이 앉았지만, 다우는 그런 이유로. 근데 나스닥 같은 거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갖고 기술주들은 일제히 이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 나름대로 공식적으로는 점도표를 5.6까지 이제 올린 거를 보여주면서 강한 메시지를 줬는데 이 파월 의장이 인터뷰하면서 은연중에 이제 자기 글쎄요, 생각인 같은 그 비둘기파적인 그런 느낌을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파월 의장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데, 갑자기 뭐, 예전에 닉슨 때 아서번스 생각이 나고, 막 그런 순간, 막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어제 그렇게 되니까 시장은 그냥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어제 시장이 끝난 다음에 뭐 외신 같은 데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제 뭐 분석 기사, 해석 기사, 논평 이런 거를 보면 향후 2차례 정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인상이 있다 그러지만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그냥 한 차례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뭐 벌써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금년에는 금리 인하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마라. 없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았는데 시장에서는 또 그래도 결국 이제 연말엔 5% 초반으로 뭐 올 건데 뭐 이거를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시장의 특이점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일은 어저께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이 분위기예요. 인터뷰를 잘했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문제가 뭐냐?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뭐 CPI도 코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진짜 찐득찐득하게 잘 안 내려가요. 이게 고착화되는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아는 채로 고용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되고 또 성장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고 이 두 개를 하려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 이런 거가 나와서 막 하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옛날 70년대처럼 이거 다시 경기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이제 화들짝 놀라갖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닌가. 글쎄요, 뭐 잘 하겠죠. 잘 해야죠. 근데 결국은 어제는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산시장 팽창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축소를 어떻게 나갈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별로 얘기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다음 달 FOMC 회의는 좀 프리하게 뭐 라이브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거를 좀 이렇게 타이트했던 거를 흐트러져 놓는 거 그런 분위기가 이제 딱 감지되니까 늘 그렇듯이 시장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항상 어떤 상황이 오건 시장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애매모호할 때. 근데 이제 어제 애매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파월 의장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가는 놈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나스닥에서 반도체, 뭐 AI 관련 기술적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얘밖에 없다. 지금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자.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뭐 이렇게 빡빡한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시장이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는 지금 결과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좀 이제 진행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이걸 뭐 하루 딱 갖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어째 분위기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게 물론 이제 미국하고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시장은 지수가 오르려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가 올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누가 올려요?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에 관한 수급, 전체적인 수급도 있지만 특히 반도체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기에 이제 온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쭉 사기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토니 블링컨 그 미 국무장관이 뭐 4년 만인가요? 그 풍선 사건 나고 나서 중국 방문이 이제 주말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외신에선 시진핑 주석을 만날지는 모르겠다 이랬는데 만나면 이거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이게 꼭 뭔가 화해 무드에 대한 결정적 뭐가 없는데 왜 시 주석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중국에 좀 투자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허용하는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게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자금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듯이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70원 가까이 원화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해서 환차에서 5% 먹고 주가에서 5%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 먹는 거예요. 한 달 새에 10% 이익이면 여러분 죽은 거 아닙니다.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완전히 빠져나가야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뭐 그런 셈법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살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환율이죠. 환율 계속 떨어지잖아.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정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애초에 시작할 때 환율서부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를 타겟으로 하고 시작했는가? 이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상당히 서로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화해 무드를 시작한다, 뭐 돌파구를 찾았다 이러면 그게 외국 투자가들한테 중국에 투자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위안화가 약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중국 가서 환차 먹고 시세 차익 먹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 쭉 이렇게 좀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우리 시장에서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한 10일 이동평균선의 슬로프, 기울기가 이제는 더 중요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매일 체크하시고 보유 종목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재밌습니다, 이거. 잘 맞고요. 그래서 슬로프가 안 죽었는데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고 슬로프가 죽으면 조금 고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또 오늘 6월이 반 지났고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